이번 강의는 배열을 이용하여 큐를 구현해 볼 겁니다.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원형 형태의 논리적인 구조로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큐를 서클 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클 큐의 구조로 프론트와 리어라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요. 프론트는 배열에서 먼저 나가야 할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며 데이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가야 할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리어는 데이터가 들어올 자리를 가리키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올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바로 예시로 확인해 봅시다. 사이즈가 4인 배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는 0번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죠. 현재는 해당 배열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Q에다가 A라는 데이터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리어는 다음의 데이터가 들어올 자리를 가리키며 B라는 데이터를 넣어보면 리어는 또다시 한 칸 이동하여 다음의 데이터가 들어올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리어는 다음 데이터를 넣을 자리를 가리키며 이동합니다. 그럼 이번엔 Q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를 살펴봅시다. 먼저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꺼낸 후 프론트를 한 칸 이동시켜 다음에 꺼내야 할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역시나 리어와 마찬가지로 프론트도 다음에 꺼내야 할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프론트와 리어가 배열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열의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배열을 서클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나온 것이 서클 큐입니다. 이러한 서클 큐에는 중요한 연산이 있는데요.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는 프론트 또는 리어의 값을 0으로 변경하기 위해 모드 연산을 해야 합니다. 모드 연산은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모드 연산은 나머지 연산이라고도 불리며 연산자 기준 좌측에 있는 값을 우측의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예시로 크기가 4인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프론트의 값이 1씩 증가된다고 했을 때 모드 연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모드 연산을 하면 다시 프론트의 값이 증가되더라도 나머지의 값은 4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서클 큐를 만들 때 이용할 겁니다. 이제 서클 큐의 구조와 개념은 알았으니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서클 큐의 객체의 속성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과 꺼내야 할 데이터의 위치 인덱스를 저장하는 프론트, 넣어야 할 데이터의 위치 인덱스를 저장하는 리어가 있으며 생성자로는 서클 큐의 크기를 정하는 사이즈를 전달받아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서클 큐의 행위로는 데이터를 넣거나 꺼내는 행위, 그리고 데이터를 꺼내지 않고 다음에 꺼낼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경우 큐가 꽉 찬 경우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큐가 꽉 찼다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동일하면서 리어의 값으로 배열에 접근했을 때 값이 널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큐가 꽉 찼다고 예외 처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큐가 꽉 찬 경우가 아니라면 리어에 해당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 리어를 증가시켜 한 칸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어의 값을 재보정하는 건데요. 리어의 값이 증가되다 보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배열의 크기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0으로 변경하기 위해 모드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만 놓치지 마세요. 데이터를 꺼낼 경우는 큐가 비어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큐가 비어있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동일하면서 리어의 값으로 배열에 접근했을 때 값이 널인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널 값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큐가 비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론트에 해당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꺼내서 잠시 저장한 후 프론트에 해당하는 위치에 널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프론트를 증가시켜 한 칸 이동시킨 후 데이터를 넣을 때의 리어의 값을 보정하듯이 프론트의 값도 배열의 크기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드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꺼내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행위는 간단한데요. 프론트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프론트의 위치에 있는 배열의 데이터를 반환하면 됩니다. 여러 번 호출해도 동일한 값을 반환하죠.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배열을 이용하여 큐를 구현해 봤는데요. 정리하면 프론트와 리어의 값은 데이터를 넣거나 빼면서 증가되는데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면 모드 연산자를 통해 재보정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넣을 때 큐가 꽉 차 있는지, 데이터를 꺼낼 때 큐가 비어 있는지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